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ERP 정보관리사 생산 2급 12강이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재 소요 계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재 소요 계획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큰 흐름을 한번 볼까요? 앞에서도 한번 봤는데 우리가 그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하게 되죠. 수요 예측을 하면서 보통 얼마나 팔 것이냐, 우리 제품을 얼마나 팔릴 것이냐, 소비자들이 원할 것이냐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게 돼요? 판매 예측이라는 걸 하게 되죠. 수요 예측은 전체적인 개념이죠. 전체적인 그 운동화가 얼마나 팔릴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만두가 얼마나 팔릴 것이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 능력을 봐야 되겠죠. 우리 능력. 그 중에서 우리 시장 점유율이 얼마고, 그래서 우리는 뭐 30%를 차지하고 있다. 100억 중에. 그럼 30억을 팔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 30억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고 판단한 겁니다. 해봤더니 능력이 돼.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총괄 생산 계획이라는 거예요. 총괄 생산 계획. 총괄 생산 계획은 6에서 18개월 단위로 보통 작성을 하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12개월로 끝낸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무슨 단위다? 그쵸? 품목군 단위다. 품목군 단위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품목군 단위로 6에서 18개월, 예를 들어서 1년치 계획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작성하는 게 뭐야? 얘는 기준 생산 계획이라는 거죠. 기준 생산 계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 생산 계획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1에서 2주 단위죠. 까지 쪼개진 겁니다. 즉 1주 단위까지 나온 거야. 그래서 얘는 무슨 단위라고요? 그죠? 제품 단위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MPS를 가지고 MRP를 작성하게 되는데, MRP는 뭐라고요? 부품이죠, 부품. 이 MPS 제품을 만드는데 어떤 부품이 들어가느냐를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일정과 소유량을 갖다 구하는 건데, 짜는데, 작성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당연히 제품 몇 개 생산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야 돼? 자재 명세서라고. 어떤 제품이 어떤 구조로 구성품이 들어가 있느냐, 그럼 그 구성품, 부품들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재 명세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현재 창고에 몇 개 있냐 라는 거죠. 재고 기록 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기록철로 인벤토리 레코더 파일이라 불러요. 그래서 약자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얘도 BOM도 마찬가지야. 빌 오브 머터리얼이라 해서 앞자 약자만 따서 BOM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재고 기록처를 갖다 확인해 봤더니 몇 개가 필요해 라고 하면 이제 청구 발주가 들어가는 거죠. 생산을 하든가 아니면 구매 발주를 하든가요. 그런 것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이다, 큰 틀. 자, 그러면 이제 MRP를 한번 알아볼 텐데, MRP는 얘는 말 그대로 자재에 대한 소요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생산 일정 계획을 토대로 해서 원재료의 수량이라든가 종류, 주문 시기 이런 걸 결정하는 건데, 뭐 자재 소요 계획은 재료, 부품, 반제품, 종속 수요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종속 수요에서만 쓰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독립 수요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속 수요에 대한 자재의 소요량 및 조달 시기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법이다. 자, 그 다음에 MRP 특징을 보시면, MRP는 자재 관리뿐만 아니라 일정 계획과 통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 기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완제품의 수량과 납기가 정해지면 거꾸로 역산해서 계속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떤 부품부터 완료가 돼야 되는지를 결정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시기를 자동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MRP는 재고 수준을 감소시켜서 자재 재고 비용이 절감이 되고 부족 최소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납기를 준수할 수 있다. 일정 계획인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MRP 입력 요소. 자, 입력 요소라는 거는 아까 그렇죠, 3개가 있었죠. 시험 문제 아주 간단한 나올 때는 이렇게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MRP 입력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1번 MPS, 2번 BOM, 3번 IRF, 4번 APP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자,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MPS란 거는 기준 생산 계획, 주 생산 일정 계획이라 부릅니다. 앞에서 한번 봤었죠. 총괄 생산 계획은 수요 예측과 생산 능력을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면은, MPS는
우리 제품별로 1주에서 2주 단위로 좀 세밀한 계획으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일정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내려온 걸 우리가 MPS라고 부른다 했죠. 앞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BOM은 뭐냐? 자재 명세서는 자재 명세서라고 하는 건 제품 구조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 구조 정보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모품목을 만들기 위해서 단위가 있겠죠. 밑에 들어가는 품목의 단위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품목을 만들기 위한 또 단위가 있겠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그래서 최상위 제품, 제일 모품목, 우리가 원래 원하는 최고의 제품, 모품목이라고 부르죠. 모품목이라고 부르는 걸 뭐라 불러? 레벨 0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냐? 요 A를 만들기 위해서 B, C, D가 필요하고 E, F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요 A라는 게 제일 위에 있는 모품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모품목. 그래서 보통 LLC 0단계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는 뭐라고 부를까요? 1단계. 얘는 2단계 쭉 내려가겠죠. 멀티레벨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품목, 자품목, 손자품목 막 그럴 텐데 계속 내려가면 뭐 증손자, 막 고정손자 막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냥 LLC 멀티레벨로 그냥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레벨이 작으면 작을수록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모품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일정을 또 구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일정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소유량도 얘가 2개가 들어가고 3개가 들어간다. 결국은 2개, 3개가 모여서 얘 하나가 되더라. 이렇게 또 표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도 2개, 3개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A를 또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과 수량을 갖다가 소유량을 같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BOM의 종류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 BOM이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교과서에 어차피 나올 거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쓰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엔지니어 BOM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 시각에서 본 BOM을 얘기하고요. 매뉴팩처링 BOM은 우리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프로덕션 BOM하고 똑같습니다. 즉 제조 BO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조의 BOM. 용어가 2개인 거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MRP에서 사용하는 BOM은 예를 뜻합니다. 생산 관리 현장의 생산 공정이나 그러니까 보통 PBOM으로 표현이 된다. 얘는 생산 공정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플래닝 BOM, 계획 BOM이죠. 계획 BOM 말 그대로 계획을 할 때 쓴다. 그 다음에 모듈러 BOM이라는 게 있는데 얘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듈러 BOM 같은 경우는 MBOM이라고 하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뭐 옵션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옵션. 그래서 옵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갖다 관리하기 너무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 때 말하는 거죠. 엔진에 부품이 예를 들어서 몇만 개가 들어간대. 그 몇만 개를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완성품을 만들 때는. 그러면 그냥 뭘로? 엔진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엔진 하나로, 부품 하나로. 그래서 이 엔진 안에는 또 수많은 그 부품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모듈러 BOM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BOM이라고 하는데 PBOM이란 건 뭐냐? 여기도 퍼센테이지가 되어 있죠. 얘는 써줘야 되겠네. 왜냐면 약자만 쓰면 프로덕션하고 헷갈릴 테니까요. 퍼센테이지는 말 그대로 백분율로 나타내겠다. 그 필요한 수량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 BOM이란 게 있습니다. 인버티드 BOM은 뭐냐면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요 2가 어떤 모품목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 BOM입니다. 그러면 요 B하고 A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건 역 BOM이라는 겁니다. 나무가 뒤집혀진 형태. 그 다음에 뭐 커먼 파트 BOM이란 건 뭐냐면 커먼 파트는 공통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멀티레벨은 지금 이 얘기죠. 멀티레벨 1레벨, 0레벨, 2레벨 이렇게 내려간다. 그 다음에 BOA라는 게 있습니다. BOA 얘는 한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왜냐면 이 BOA는 부품 정보뿐만 아니라 라우팅 정보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라우팅 정보까지 포함했다. 경로 정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게 BOA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형에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팬텀 비오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팬텀 비오염은 말 그대로 팬텀이라는 게 유령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 비오엠 구조도에서 좀 영향을 미칠 때 그때 쓴다. 팬텀 비오엠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많아서 안 썼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어떤 교재든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기록철은 얘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왔거든요. 재고기록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에서 우리가 그 안에 기록되고 있는 게 뭐냐고요.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기록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순소유량. 순소유량 하려면 리드 타임도 들어가야 되겠죠. 리드 타임 공식에 보면 리드 타임도 필요하겠고 또 로트 크기도 써져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안전재고도 있겠죠. 안전재고도 기록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기타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입출고에 대한 내용, 입출고 내용 또 뭐 있을까요? 입출고 내용하고 재고 품목도 있겠죠. 유지 품목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발주 품목도 있겠고 그 다음에 생산 품목도 있겠죠. 1급에서 예전에 어렵게 나올 때 여기 이 중에 없는 거 찾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가끔 나왔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은 못하겠어. 왜냐면 가끔 나오긴 했는데 1급에서는 자주 나오거든요. 2급에서는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포함돼서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이 로트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물류할 때는 설명을 드렸는데 생산만 들으신 분들은 로트가 뭔지 헷갈리시죠? 기계가 한번 생산해서 돌기 시작하면 만들어내는 수량을 갖다 우리가 로트라고 불러요. 아마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총 로트 번호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탄 로트 번호. 그게 로트 번호가 특별한 건 아니고 기계가 한번 돌았을 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만들어 놓는 것 갖다가 한 로트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우리가 제품을 하나, 둘, 셋 셀 수 있는 건 로트라고 부르고 액체나 기체, 화학류 같이 몇 갤런, 몇 리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배치라고 부르게 돼요. 배치. 결국에는 배치라는 용어도 같은 의미인데 우리 ERP 시험에서는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 하에 만들어지는 내용을 로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포엠이 같다고 얘기해요. 이 경우에는 포엠이 같다라고 하는데 맨이 뭐예요? 사람. 그냥 맨 머신 머티리얼 멜솔도 얘기하는데 그냥 제가 보면은 작업 방법 우리나라 말로 적을게요. 작업 방법,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자재, 그 다음에 작업자. 얘 내가 다 M이야. M. 외국 애들은 이런 거 앞잡다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불러? 포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항목을 갖다가 같을 때 같은 사람이 만들어줬다.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같은 번호를 부여해주겠다. 그게 로트입니다. 자, 지금 요거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RP 전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기출문제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때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생산 능력입니다. 생산 능력이란 작업자, 기계, 작업장, 공정이 조직기 단위 시간당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기업의 생산 능력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고객을 잃을 우려가 있어요. 또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공급할 수 없으면 경쟁력을 잃게 되고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즉 우리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필요할 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RCCP라는 건 라우트입니다. 즉 계략적인 능력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이라 대략. 누구보다 대략, 얘보다 대략인 겁니다. 자, 이 CRP는 그럼 누구냐면 우리가 CR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거예요. 캐패시티인데 필요한 양을 갖다가 능력 소요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보다 RCCP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의 입력 요소는 뭐가 들어가고 MPS가 들어가고 예의 입력 요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MRP가 되는 거죠. 우리 구성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보다 얘가 구체적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략적 능력 계획은 기존 생산 계획에서 주어진 제조 자원의 용량을 넘어서는지, 즉 여기서 주어진 계획의 자원을 넘어서는지 계획이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 기존 생산 계획과 제조 자원 간의 크기를 비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력 요소는 누가 되는 거야? 이 MPS가 되겠죠. 그래서 자재 소유 계획에서 필요한 MRP 전개에서의 내용은, MRP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이 능력 소유 계획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MRP 전개에 생산된 계획이 얼마만큼의 제조 자원을 요구하는가를 보는 게 이 CRP예요. CRP. 그래서 보통은 CRP의 입력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예전에는 1급에서 나올 때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MRP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 뭐가 들어갈게요? 확정 주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 정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절차 계획, 그리고 공정표, 요런 것들이 입력으로 필요하다, 입력 정보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게는 많이 안 나와요. 1급에서 가끔 나오는 거고, ICCP는 대략적인 거고, CRP는 좀 더 정확하다. 누구보다? 얘보다. 그 다음에 ICCP는 MPS가 들어가고 CRP는 MRP가 입력된다.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ICCP는 방금 전에 MPS가 입력되지만 CRP는 MRP가 입력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정확하다? 그죠? CRP가 RCCP보다 정확하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CRP를 계산할 때는 생산 오더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작업도의 현장의 자원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ICCP에서는 현장의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훨씬 더 CRP는 ICCP보다 현실적이다. 누가? CRP가 RCCP보다 현실적이다. 왜 이걸 여기다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꿔놓는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에서 바꿔서 낸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강만 더 하면 돼요. 한 강만 더 하면 2급은 끝나게 됩니다. 뭐 뒷장의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류랑 겹치는 SCM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요번 강의가 좀 길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아마 강의가 좀 짧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